지난 한 주간 수익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투, 정희정 전문가 그리고 김기백 대리의 종목이었죠. 리홈과 한국항공우주의 대결이었습니다. 리홈은 보합 수준에서 한 주간 수익률이 이제 결정이 됐고요. 한국항공우주 지난 한 주간 플러스 3.4% 기록한 것으로 결과 나왔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할게요. JB스탁 정희정 전문가,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 김기백 연구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의 지난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리홈 먼저 보겠습니다. 정희정 전문가의 종목이었는데요. 이거 사실 저희가 한 주간의 성적을 이제 집계를 했기 때문에 오늘 보합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리홈 추천하고 그 뒷날인가 바로 목표가 달성했잖아요. 네. 오늘 조금만 더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시긴 하지만 그래도 목표가 도달했으니까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은 어떻게 보아요? 지금 상황이요?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조금 아쉽게 끝났긴 했지만요. 제가 요즘에 증시의 그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좀 목표가를 조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수 있도록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목표가를 이제 도달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만족스러운 부분인데 아직까지 저점을 우상향하면서 단기적인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손절가를 조금 상향 조정해서 1,625원 정도로 네,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은 네. 왜 올라간 건가요? 기존에 제가 기준이죠? 추천드리면서는 21선 정도로 이제 맞춰드렸는데 지금 그때 한번 이제 급격하게 상승한 이후로 지금 그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까지 계속 이렇게 밑받침이 됐던 그 부분이기 때문에 상향 조정을 하겠습니다. 1,625원 선 정도로 손절 가격을 높이겠다라는 리홈의 전략 나왔습니다. 그동안 그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신 목표가를 잘 따라하신 분들이라면 수익이 좀 나셨을 것 같아요. 자, 김기백 연구원님께서도 종목이 수익률이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AS 종목이 오늘 참 많아요. 또 다 하려고요. 다 가져왔어요. 먼저 오스템 임플란트, 그냥 한국항공우주 먼저 볼게요. 네. 이거 한 주간 3.4% 기록했고요. M&A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부각되면서 흐름 괜찮거든요. 앞으로도 네. 쭉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펀더멘털 자체가 탄탄합니다. 분기별로 지금 실적이 점점 더 개선이 되고 있고 올해 2012년도 공격적인 수주 자체가 어떤 달성 가능한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실적 모멘텀도 좋다. 게다가 결국에는 뭐 대기업으로의 M&A 모멘텀까지 생긴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가 수준 자체는 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5월 31일에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좋아요. 목표 가격 이제 달성이 됐거든요. 네. 지금 가지고 계신 투자자들 이제 이익 실현할까요? 아니면 더 좀 높은 상승률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최근 이제 상승 자체가 매우 트렌드가 좋았는데요. 일단 이익 실현 한번 하시라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기업의 성장성 자체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뭐 임플란트 시장 자체가 국내 같은 경우에는 성장기이지만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과 같은 신흥 시장에서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어떤 오스템 임플란트의 성장은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분기 단위 어떤 실적도 확인을 해보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익 실현하시고 또 다시 한번 관망하는 입장에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네. 대한항공. 왜 이렇게 많이 보느냐면 너무나 좋거든요. 너무나 좋아서 지금 이 정도로 올라왔을 때 요즘 시장 변동성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크다 보니까 잘라가야 되는지 아니면 제시해 주신 목표가 그대로 믿고 가도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중간 점검 좀 해보고 싶은 겁니다. 대한항공은 어때요? 오늘 시장에서 4%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 지금 상황은 어때 보입니까? 일단 대한항공은 상황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일단 뭐 대한항공은 계절적인 어떤 매출의 특성 자체가 항상 뚜렷한데요. 2분기부터 시작해서 3분기까지 항상 여객수가 가장 많아지는 어떤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유가와 환율 자체가 매우 우호적인데요. 5월 달까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가는 하락하되 환율은 오르면서 서로 상충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제한적인 어떤 효과를 누렸다면 최근에는 유가는 여전히 80달러 초반대에 있지만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50원까지 내려오는 등 2분기부터 해서 3분기까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어떤 대외 매크로 환경 자체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보유 또한 지금 가격대 자체도 이제 매수 가능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매수해도 괜찮은 구간이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유가 같은 경우에요. 지금 아까 전에 봤을 때 WTI 가격이 81달러까지 내려왔더라고요. 네. 한 어느 선 정도 위로 올라가면 좀 위험 수준이라고 볼까요? 항공주에 있어서. 일단 뭐 100달러 밑에 있으면 괜찮나요? 예, 항공유 같은 경우에도 뭐 120달러로 넘게 올라갈 일이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안정적인 어떤 매출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까지. 오늘 AS 해드린 종목들의 흐름이 다 좋아서요. 저도 기분이 좋으네요. 오늘 나온 종목들도 수익률이 좋아야 될 텐데요. 어떤 종목인지 만나고 오시겠습니다. 네, 상승의 끼를 부려라. 이슈 종목 트레이딩 정유정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예, 이번 종목도 좀 끼를 부릴 수 있는 종목입니까? 유진 로봇 어떤 투자 포인트네요? 네, 유진 로봇 뭐 이렇게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지능형 로봇과 군사용 로봇 등의 로봇 전문 생산 업체인데요. 교육 부문 그리고 의료, 군사용 또 청소용 로봇으로 유명한 또 가전용 이런 쪽으로 로봇 그 사업이 점차 확대가 되고 있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정부에서 이제 개정을 하면서 그에 따른 주도적으로 지금 육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유진 MS가 또 그 국내 판매뿐만 아니라 중국 쪽으로 계약을 계속 체결하면서 시장을 그러니까 신시장을 점차 개발하고 있고 해외 수출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실적도 지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 정부가 올해 지금 연초에 200억대를 투자를 하면서 로봇 사업을 육성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네. 영어 교육 시범 사업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는 지금 회진 로봇들이 지금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실버 케어 로봇으로 해서 최근에 그 전개에서 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실버 그 노인 복지 테마 쪽으로도 이렇게 엮일 수 있는 그런 그 사업 쪽으로 사양 산업이 아닌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때 사양 산업이 아닌 그 성장 사업으로 좀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이렇게 사업 부분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성장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도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너무나 이제 그 연초의 고점 대비 많은 주가 디스카운트가 네. 심했는데요. 거의 고점 대비 50% 가까운 디스카운트로 지금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거의 끝마친 상황으로 바닥을 여러 번 다지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21선을 정확하게 종가상 이렇게 확실하게 안착한 적이 없었었는데 이제서야 안착을 해서 화요일쯤에 안착을 해서 지금 견조하게 안정적으로 딛고 일어선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61선까지의 이격을 이용해서 한번 또 단기적으로 반등 추세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네. 들고 최근에 거의 비슷한 이런 차트들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빠지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들 많이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오르지 못한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차트 한번 봤으니까요. 목표 가격, 손절 가격도 한번 제시를 해주세요. 어느 선까지 내다보면 됩니까? 아까 60일 네. 이평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60일 이편선 부근이 지금 3,300원까지는 목표가를 정해드리고 예. 제가 뭐 이 정도도 한 10% 정도 수준인데 제가 이렇게 길게 보면은 조금 더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증시의 변동성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끊어가자라는 생각으로 우선 3,300원의 그 목표가 제시해드리고 그 손절가는 2,900원, 즉 21선 부근이 2,9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마감 가격이 3,000원이었습니다. 목표 가격 3,300원으로 제시됐는데 얼마 안 되네 싶지만은 그거 퍼센트로 따져보면 수익률 10% 달성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한번 확인해보고 짧게 대응하는 쪽으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가격 2,900원이요. 자, 김규백 연구원께서는 STS 반도체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왜 좋은가요? 반도체주 요즘에 디램 가격 하락한다 이러면서 또 안 좋은 얘기들 많던데요. 일단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디램 같은 경우에는 1.1달러를 돌파한 다음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달러 위에 있는 어떤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공급과 수요 자체가 특히 공급 같은 경우에 일본의 디램 업체들은 이미 많이 망해 갔고요. 대만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보조금 지급 없이는 우리나라 디램 업체들과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램 가격은 상반기에 비해서도 하반기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이러한 반도체 시황을 가지고 STS 반도체를 이 회사를 주목하는 이유는
아웃소싱 비율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후공정 패키징 공정 자체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옛날에는 100% 자기 공장 내에서 패키징을 작업을 했지만은 이것이 외주화가 점점 2010년도 때부터 더욱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반도체 물량이 반도체 물량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들 업체는 어떤 일감이 더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STS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과 중국 쪽 해외 법인의 어떤 성장도 기대가 되는데 네. 필리핀 법인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의 D램 물량을 받고 있고요. 향후 낸드 플래시 물량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 면에서 더욱더 큰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STS 반도체를 말씀드린 이유는 BW 발행한 후에 주가가 지나치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매수 기회로 잡자라는 어떤 이야기이고요. 그 BW 700을 발행한 것 자체가 일단 캐파업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돈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성을 담보로 한 그런 예, BW 발행이었다라는 점에서는 그런 지금 가격대에서는 확실히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BW 물량을 이제 나왔다고 해서 공모 청약을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안 좋은 뉴스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시장의 그 성장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어떤 괜찮은 호재거리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얼마까지 볼까요? 그러면 일단 1차 목표가 8,000원으로 보고 있고요. 예, 목표가 달성하면 더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더 높게 보지만 일단은 시장 고려해서 8,000원 선까지.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마감 가격이 6,220원이었습니다. 손절 가격은 5,200원 제시해 주셨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표 가격 8,000원 선까지 STS 반도체 내다보고 좀 전략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결투 종목 유진 로봇 그리고 STS 반도체였습니다. 정희정 전문가 김기백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